이번 시간 실무법입니다. 실무법. 아, 뭐 간단한 사례고요. 행정계획 관련한 사례인데 행정계획에 있어서는요, 그 법적 성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안에서는 절차적 하자의 독자 위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그래서 A 공원 내 등산객 수가 급증하면서 자 공원 입구가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는데 A 공원을 관할하는 행정청 을은 공원 입구에 만남의 장소를 제공했다. 그리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을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을 했다. 그죠? 그래서 물음 1 보시면, 자 갑은 자신의 토지 전부를 광장에 포함시키는 이 행정청 을의 도시관리 계획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때 이 행정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그 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해라.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일단 개념부터 살펴보시면, 행정계획이 뭐 하는 겁니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그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하는 행위를 행정계획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러한 행정계획은 그 성질에 있어서 복수 성질설이 다수설이다. 우리 행정법 객관식 공부하면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다수설 입장은 복수 성질설 입장으로서 행정계획의 그 내용과 성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이 대표적인 도시관리 계획은 뭡니까?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같은 경우가 인정했죠.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대해서 그 취소 소송,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했다. 그 이유는 개인의 권리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객관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처분성을 우리 판례는 인정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 줄 쓰고 나오면은 점수가 20점짜리가 그죠? 몇 점 줄까요? 결론은 맞아. 그죠? 판례 입장만 딱 쓰고 나와. 한번 해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소위 논술 형태로 내가 이러한 사실들을 아는 것처럼 출제위원들을 내가 이만큼 알아요 라고 소위 자랑질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 1번 그렇고요. 문제 2번.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행정청 을은 지역 발전에 대한 의혹이 앞선 나머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기초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이게 뭐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절차상 하자. 그때 이 경우에 갑의 행정심판 인용될 수 있는가?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요거죠? 이 인정이 되면 당연히 절차적 하자의 독자 위법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취소 사유, 대부분 취소 사유가 되겠죠. 혹은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대 명백성을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우리 판례는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갑의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인용될 수 있겠죠. 다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 안다 라는 사항을 잘 써야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써보면 좋겠다. 하나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볼게요. 자, 문제의 소재 저기 있고요. 그래서 물음 1번에서 물음 1입니다. 뭐가 문제된다? 자, 행정심판은 그 소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처분이란 여기 써야겠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그 법 집행으로서 그죠? 공권력의 행사나 그죠? 거부죠.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처분이라고 한다. 사안에서 도시관리 계획이 소위 행정 계획의 일종으로서 그 행정 계획이 그 행정 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에서 도시관리 계획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있어서 일단 행정 계획에 대해서 개념을 한 줄 써주면 좋다. 그래서 행정 계획이란 것은 누가 행정 주체가 뭘 실현하죠? 목적 실현입니다.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배웠죠, 여러분. 기본서 1차 공부할 때. 그래서 어쨌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그죠? 행정 수단을 선택하거나 조정하는. 그래서 종합화하는 활동 기준의 설정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그 도시관리 계획 자체는요, 뭐라고 하죠? 도시관리 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개발 정비라든가 보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용 계획이므로 도시관리 계획 자체도 뭐에 속한다? 행정 계획에 속한다. 행정 계획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점수가 나오는 거죠. 행정 계획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그래서 우리 다수설은 어떻게 보죠? 물론 입법 행위설, 행정 행위설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설은 견해 대립은 있으나 우리 다수설적 견해는 복수 성질설 입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행정 계획을 어떻게 단일하게 단일의 법적 성격으로 파악할 수 없다. 파악하지 않고 각 행정 계획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성질. 그래서 모든 종류의 행정 계획을 하나의 법적 성격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 행위 또는 사실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거죠. 대상 적격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우리 판례 어떻게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이 되려면 자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대상 적격의 판단 기준은 법적 효력에 따라서 구속적 계획일 수도 있고 비구속적 계획일 수 있다. 어떻게 판단하죠? 판단 기준은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인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그 행정계획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이고 개별적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처분성은 인정이 되겠죠? 미친다면은 처분성은 인정될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 개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계획인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한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이다. 그죠? 우리 예를 좀 기억하면 좋다. 지금 사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네요. 도시관리계획 대표적으로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했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했지만 그죠? 두 번째 사안 가령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 행정법 시간에 1차 공부하면서 암기했던 판례 중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는 비구속적 계획으로 봤다.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이건 뭐다? 단순히 행정 내부 기관을 구속하는 행정기관의 지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외적 법적 구속력 인정할 수 없더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대상 적격의 판단 기준은 법적 성질에 따라서 복수 성질설이 다수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도
당연히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해관계인이 입는 그 불이익과 실질적 관련성 등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문제 1번에서 사안의 검토인 경우에는 당연히 도시관리계획이 고시가 되면 어떻게 된다?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중축 등의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은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이라든가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대상 적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론, 정확하게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대상 적격을 물어봤기 때문에 대상 적격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 내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 이제 행정절차법에 들어왔죠. 제3장 신고에서 40조의 4 부분에 다음과 같은 조문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행정계획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법률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 행정절차법 제3장 신고 부분에 40조의 4 해가지고 행정계획이 다음과 같은 조문이 들어왔습니다. 신설됐죠. 그래서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이런 말 들어가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조문 기억하셔야 되고요. 객관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40조 4에 들어왔다 입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자체는 그 성질에 따라 성질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자,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된다. 왜 그러죠? 행정계획 자체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 재량의 통제 법리보다 특유한 통제 법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화한 조문이 행정절차법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이러한 행정계획이 남발되면서 계획에 따른 행정이 확대되면 법치주의가 형해화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러한 행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2022년도 요 두 줄짜리 40조 사항에 행정계획 자체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 법리가 필요하다라는 의사의 합치죠. 그 결과 행정절차법상의 행정계획이 들어왔다. 관련 조문이 들어왔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된다. 형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형량 자체는 우리 뭐죠? 우리 객관 시간에 배웠던 거. 자, 형량하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량에 대해서 계획 재량에 있어서의 하자가 있다. 그죠? 정당하게 형량해야 된다.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된다? 형량은 세 가지. 형량의 하자가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량의 혜택.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 혹은 흠결이 있는 경우. 누락한 경우죠. 그 다음에 형량 자체를 형량을 하긴 했는데 객관성, 비례성을 결여한 오형량의 경우가 있다. 네, 이런 것들 형량하자의 유형까지 객관식에서는 살펴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어떻게 논술형에서 이 정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행정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단문으로도 정리해야 돼요. 개념, 법적 성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판단 기준 자체 우리 판례 어떻게 본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인지에 따라서 행정 처분성을 결정한다. 그 판단 기준이에요. 도시관리계획의 대표적인 처분성을 인정한 사안이다. 아시겠죠? 사안의 검토도 그 관련된 말을 써주면 된다. 단문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행정계획은 이번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규정이 신설됐잖아요. 물론 이건 행정실무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의 단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같이 연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다음 2번 문제가 뭐였죠? 2번 문제는 자, 행정청, 의리, 지역발전에 대한 의혹이 앞선 나머지 국토계획 및 요구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되는 기초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했다. 즉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이건 계속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2 같은 경우 보시죠. 자, 또 문제의 소지를 써야겠죠? 자, 문제의 소지 뭐가 문제냐? 자, 물음이요. 문제의 소재. 그래서 목차를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행정청 을은 법률상 요구되는 기초조사를 하지 않았다. 네, 하지 아니한 채 토지관리계획을 위반 결정했다. 이건 뭐다? 소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죠. 따라서 절차의 위법이 행정처분의 소위 독자적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위 내용들을 암기사항들을 잘 정리하면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씩 단추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 그럼 뭐가 있냐? 문제점부터 쓰면 됩니다. 절차적 하자의 독자 위법성 인정 여부가 뭐가 문제가 된다. 왜? 뭐가 문제된 거죠? 자, 절차적 하자에 대한 명문의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처분이 자, 내용적으로 정당하더라도 경우를 하더라도 그죠?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 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설은 대립하죠. 그래서 견해의 대립.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입장은 당연히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한다. 그죠? 부정설. 반면에 긍정설은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견해. 즉 어떻게 견해죠? 긍정설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는데 우리 판례 입장을 적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판례 입장. 우리 판례는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사례. 제가 모금 답안지에 올린 거죠. 그래서 요 판례 하나 보시면 된다.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사례에서 자, 면허의 취소 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처분의 근거와 위반 사실 적시를 빠뜨린 하자만을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해서 그래서 절차상 하자를 행정행위 독자적 위법 사유로 보고 있다. 그죠? 그래서 검토를 해보면 당연히 헌법 12조가 얘기하는 적법 절차 원칙도 행정 절차에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 하자도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검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이런 거 적법 절차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적법 절차의 원칙 요건 어디에도 행정 절차에도 당연히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그리고 그러한 절차적 하자의
하자 같은 경우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의 독자 위법성을 인정해야 된다. 입니다. 자,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우리 다수설 판례는 중대, 그 하자 자체가 중대 명백한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절차적 하자는 대부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안에 적용을 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사안에서도 절차상, 우리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갑의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인용될 수 있다.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제가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자 행정계획으로서 이번에 행정절차론에서 단문 형식으로 행정계획에 대해서 쓰시오, 서술하시오, 약술식으로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계획 한번 정리하시고요. 중요한 건 법적 성질이고 대상 적격 판단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 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의 독자 위법성 여부는 어느 사례에도 작은 논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이런 것들은 항상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